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 경험이 별로 없고 잘 못해서 무척 떨리고 좀 부족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열심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생분들이 여기 많으시니까 경제학 원론이나 거시경제학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고 물가 관련 이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제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정책이나 통화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기관에서도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고 기업에서는 임금 협상 등을 통해서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고 있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는 정부 정책이나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친숙한 통계이긴 하지만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좀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하는 금요 강좌를 통해서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성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번 강의의 목차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실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와 관련된 쟁점과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지수 개요에 앞서서 이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개념으로는 가격, 물가,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란 여러 가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개별 품목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 20kg짜리 한 포대에 5만원,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 휘발유 1리터당 2,000원 등 이렇게 개별 상품의 가격이 바로 가격,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물가, 프라이스 레벨이란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중요도에 따라서 종합한 평균적인 가격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위도 다른 수많은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어떤 특별한 장치가 없이 그대로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의 오르내림을 종합하여 물가 변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의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물가지수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기준연도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놨을 때 비교 시점의 물가 수준을 상대적인 크기로 표시한 것이 바로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물가지수에는 어떤 상품, 어떤 가격을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생산자들이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곳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소매 단계에서 직접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이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물가지수에는 수출입 물가지수 및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지수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물가지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고정 바구니 지수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물가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구니라는 개념을 또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바구니 안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가를 대표하는 품목들이 골고루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가구들의 소비 품목의 물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구들이 소비하는 식료품, 의류, 이런 가전제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생산자 물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원자재나 그렇게 다른 품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으로 구성된 바구니를 한번 그런 물품들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바구니를 이제 기준 시점에 사는데 총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우선 생각해보고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그 똑같은 바구니를 사는 비용을 이 기준 시점에서 구하고 그 두 비용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구해지는 것이 바로 물가지수입니다. 이 예시 숫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제 A, B 세 가지 상품으로 구성된 바구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구니 기준 시점에는 A는 1,000원이고 B는 1,000원, C는 500원입니다. 그럼 이 바구니 세 상품으로 구성된 바구니를 사기 위해서는 총 2,500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비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A라는 상품 가격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이제 50%가 오르게 됩니다. 또 B라는 상품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50%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C라는 상품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10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상품의 물가 수준을 하는 것이 아까 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 시점에는 총 구입 비용이 2,500원이었는데 이 비교 시점에 가격이 이렇게 변동했을 때 똑같은 ABC로 상품으로 이루어진 바구니의 총 비용은 계산을 해보시면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준 시점을 100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크기가 바로 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2,500원이 100일 때 3,000원은 120이 되겠고, 그래서 등락률을 표시하면은 20%, 물가는 20% 상승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으로는 조금 복잡해져서 이제 수량 변화까지 한번 추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통 구매량도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금액이었는데 이제 이 수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기준 시점엔 A를 2개 구입하고 B는 1개, C는 2개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준 시점은 보통 이제 0이라고 하고 비교 시점은 이제 T라고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시점이 됐을 때 A라는 상품은 이제 2개를 구입하던 것은 이번에는 1개를 구입하게 되고 B라는 상품은 1개 구입하던 것을 2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C라는 상품은 뭐 구매 수량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바구니를 생각했을 때 이 상품은 변함이 없지만 이 가중치의 개념을 하는 이 수량을 어떤 시점에 수량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지수 종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 수량을 쓰는 것이 라스파이러스 산식입니다. 그리고 비교 시점의 수량을 가중치로 사용하는 것이 파쉐 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제 기준 시점에 수량을 사용하는 라스파이러스 산식으로 지수를 구해보면 이 바구니 A 상품이 2개, B 상품 1, C 상품 2개로 구성된 바구니는 기준 시점엔 4,000원이었다가 비교 시점에는 5,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아까 계산해둔 대로 100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100이었다가 137.5가 됩니다. 그러면 라스파이러스 산수 물가지수는 137이 되고 등락률은 37.5%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중치를 이 비교 시점에 A 1개, B 2개, C 2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파시의 지수가 되겠고요. 이때는 기준 시점의 비용은 4,000원이었다가 이 비교 시점이 되게 되면 비용이 4,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0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해보면 100이었다가 112.5가 되고 지수 상승률은 12.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의 움직임은 동일하더라도 이 어떤 가중치를 어떤 시점에 수량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지수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제 두 수치가 달라지니까 약간의 양쪽 다 지수가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이론상으로는 이 두 가지 시점의 수량을 모두 한꺼번에 해서 뭐 이상적으로는 피셔 지수나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현재 시점의 수량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가중치를, 연평균 가중치를 쓰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시점이 지나야지 현재 시점의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통계청,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적으로는 이 라스파이러스 지수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이 수량의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이제 가격이 만약에 A, B가 이제 만약에 사과나 배처럼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과가 500원, 50%가 오르고 배가 50%를 가격이 하락했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뭐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하면은 가격이 오른 사과는 좀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하락한 배에 대해서는 좀 수량을 늘려서 그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뭐 씨 같은 경우는 만약 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쌀은 사실 가격이 오르더라도 뭐 이게 필수적인 그 주식이기 때문에 수량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필수재 같은 경우에는 수량 변화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파이러스 지수가 이렇게 수치가 이제 좀 파실 지수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이 가격이 오른 상품에 대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크고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량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는 게 늦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파이러스 지수는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이 상향 편의가 커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차후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지수 중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국제 기준이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많은 나라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발전돼 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소비자 물가 통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LO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결의라든가 이제 관련 매뉴얼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를 바탕으로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살펴볼 정의와 뭐 목적과 용도 같은 부분은 2003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여러 나라들이 채택한 결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구가 소비를 위해 취득, 사용하거나 지불하는 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의 일반적 가격 수준의 시간 대비 증감 측정을 위해 작성되는 사회 및 경제 지표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물가지수의 정의를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목적을 기준으로 이제 국제 기준으로 보아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정 바구니 지수와 생계비 지수로 나누어집니다. 이 고정 바구니 지수는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수량이 정해진 바구니의 시간 대비 소비자 가격 측정에 따른 비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품질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로 이루어진 고정 바구니 구매 비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생계비 지수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생계비 지수는 일정한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 드는 이 비용에 가격 증감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생계비 지수에서는 일정한 생활 수준, 즉 효용 수준이나 복지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특별히 이제 경제적 조건 외에도 뭐 공기 오염이나 범죄 수준까지 포함하는 그런 생활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생계비 지수는 뭐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 지표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들어보시겠지만 이제 생활 수준이나 효용 수준이나 복지 같은 거는 상당히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정의도 어렵고 또 측정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제 생계비 지수를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정 바구니 지수를 이용해서 생계비 지수의 유사한 근거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어떤 목적을 더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또 소비자 물가조사의 체계화 과정 등 그 방법론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될 필요성은 국제적으로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고정바구니 지수는 호주 같은 나라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순수한 가격 증감 측정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정바구니 지수이고 생계비 지수가 아님을 이제 물가와 관련 홈페이지나 이런 등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미국 같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생계비 지수를 지향하고 있다고 이제 대외적으로 하고 이제 그 물가지수 개선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인플레이션 측정을 위해서 별도의 물가지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의 용도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도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용도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시경제 지표로서 가구 부분의 물가 상승에 대한 평균적인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이제 뭐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거시경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하게 또 쓰는 것이 각종 생계비 조정을 하는데 그 인덱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금이나 기타 수혜금, 봉급을 조정해서 생계비 혹은 이제 소비자 가격 증감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사용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각 용도마다 이제 이상적으로는 각 용도마다 맞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별도로 이제 작성해서 그 용도에 맞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뭐 인력이나 예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이제 뭐 보통의 나라에서는 하나의 소비자 물가지수로 이런 여러 가지 용도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뭐 물가지수로 약간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작성 방법이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의를 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두 가지 용도로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목적과 좀 연계를 시켜보면 아까 그 고정바구니 지수는 주로 거시경제 지표의 용도에 적합하고 이 생계비 지수는 생계비 조정 용도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또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그 가구와 관련된 또 소비 품목에만 관련된 한정된 물가 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만들어진 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또 상당히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매월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 부문의 인플레이션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보시는 게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체 인플레이션 모니터링이나 뭐 상업적 계약이나 이제 재정 통화 정책, 무역류 환율 정책 등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차선책으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요를 마치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랜 작성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36년 경성 상공회의소에서 최초로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초로 작성될 때는 이제 뭐 품목별 가중치라는 거 없이 뭐 여러 가지 필수적인 몇 가지 상품만으로 이루어진 초본적인 수준의 물가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적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49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49년 4월에는 이제 품목별 가중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47년 기준 전국 소매 물가 지수를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955년 기준 서울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서비스까지 포함한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65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965년에 전국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이제 아까까지는 서울에 대한 물가 지수만 있었는데 이번 이제 65년부터는 전국 전도시를 포함하는 전도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당시에는 이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 12월부터는 이 경제기후 조사 통계국이 통계청으로 독립하여 승계됨에 따라서 90년부터는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작성 공표기관이 되어서 현재까지 지수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현재는 201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정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구가 소비 목적으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가구에 해당되는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나 아까 기업 같은 경우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정부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여기 포괄 범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 또 평균과 개별 이렇게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물가 지수를 이제 개별 가구하고 자꾸 연결시킬 때는 그 개념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 소비하지 않은 품목도 다수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평균적인 가격, 가구들이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품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집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하고 월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가구에서는 이제 전세를 하든지 월세를 하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 가구의 경험과는 많이 다르고요. 또 이제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뭐 도시가스, 저희는 지역 난방, 등유 뭐 이런 거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별 가구는 그중에 이제 하나만 쓰기 때문에 이제 개별 가구의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이 품목 중에는 이제 TV, 냉장고 등 이제 구입 주기, 한 10년에 한 번 구입하는 품목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뭐 장례식장 이용료 같은 것처럼 뭐 평생에 한두 번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 요금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모든 품목이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한 평균이라는 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상품과 서비스는 이제 뭐 일상생활에 구입하는 재화가 다 포함되고 특별히 뭐 필수품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행이나 여가 관련 품목 또 좀 뭐 실제 품목을 들어보면 뭐 노래방 이용료라든지 뭐 뷰티 이용료 같은 품목들도 전부 들어가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좀 소비가 이제 좀 부정시되는 뭐 담배 같은 품목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실제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소비 항목에 대해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소비는 제외가 되는데요. 여기서 제외 대상 비소비 항목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가구에서는 이제 이 소득세라고 해서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들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뭐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 소득세가 어떤 뭐 특정한 상품이나 이제 서비스 이용하고 개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가지수의 포함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뭐 이제 증권을 구입한다든지 뭐 채권을 구입한다든지 뭐 그림 같은 예술품을 구입한다는 거는 하고 뭐 이제 귀금속을 구입하는 거는 이게 소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 구입에서 약간 조금 어려운 항목이 자가 주거용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보통 자기가 살 집을 살 때 그거를 뭐 자가 주거 서비스를 사는 그 비용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상당 부분이 그 투자 목적의 그런 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부분 조금 여러 나라들이 이제 자가주거 비용을 전부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가주거 비용도 이제 일부 실제 주거 서비스를 이제 실제 임대료를 그러니까 비슷한 집을 임대했을 때 내는 임대료만큼 비용이 드는 걸로 산정을 해서 이렇게 물가지수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이제 보조지표로서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 품목은 아까 말씀드린 고정 바구니 지수에서 이제 그 바구니에 들어가는 상품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근데 여기 실제 소비되는 이제 뭐 실생활에서는 이제 상품과 서비스가 이제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근데 실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조사하는 거는 이제 뭐 실제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대표 품목을 뽑아서 이제 표본 조사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격 흐름이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품목을 표본조사에서 물가지수 작성하더라도 상당히 정확한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 품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일정 비율, 현재 보시면 이 소비 지출액이 10,000분의 1 이상, 2010년 기준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212원 이상 지출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우선 이제 그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중에서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가격 흐름을 대표하고 시장에서 가격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저희가 이제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오는 수치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2012년에는 이제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한 212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뽑아봤을 때 이 항목 중에서 이제 대표 품목을 했을 때 이제 상품군의 가격 흐름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상품군에 또 해당하는 이제 품목의 성질을 잘 살펴봐서 이 상품군에 해당되는 이제 품목들의 가격 흐름이 뭐 다 다르다. 만약에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추나 무나 이렇게 호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개별 품목에 따라서 가격 흐름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가중치가 작더라도 이제 실제 많은 수의 품목을 조사해야지 정확한 채소의 가격 흐름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품목을 뽑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뭐 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화장품에도 뭐 로션이나 뭐 선크림, 뭐 이렇게 뭐 영양크림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가격 흐름은 이제 비슷한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수의 품목을 뽑아서 가격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 실제 이 품목을 뽑았을 때 이제 물가지수를 매월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시장의 조사가 어렵고 이제 뭐 표준화된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뭐 가게에서 일정 이렇게 많은 뭐 비중의 이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저희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포함이 안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중고차 같은 경우 일반 가게에서 중고차 구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고차라는 것이 이제 개개의 중고차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월 이제 동일한 품질의 중고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는 저희 품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일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준으로 이제 대표 품목을 선정하고 이제 이제 내부나 이제 외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조회를 거쳐서 대표 품목을 선정하게 되는데, 2010년에는 이런 기준으로 뽑힌 대표 품목이 모두 총 481개 품목입니다. 이제 품목 성질별을 살펴보시면 농축수산물은 71개, 공업제품은 252개, 전기수도가스 4개, 상품 32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 서비스 등 모두 154개의 품목이 선정되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대표 품목 선정하고 이럴 때 바탕이 되는 소비 지출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동향 조사에서 나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계 동향 조사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월간 수입과 지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의 일반 가구 약 표본 8,700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표본 가구가 매월 직접 가계부에 소득이 얼마였고 어떤 항목에 지출하는지를 이제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통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가계동향조사는 이제 분기별로 그 결과도 발표되고 있고 또 그 진위계수도 이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오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근데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 가계동향조사는 이런 이제 본래적으로 중요한 조사이기도 하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제 기초적인 항목을 알려주는 소비자 물가조사의 기초 통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품목을 선정하는 데도 그렇고 또 이제 뒤에서 가중치를 살펴보겠지만 가중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된 그 가계 수출 비중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가계동향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계동향조사는 이제 통계청에서 한 40여 개 정도의 이제 조사 통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통계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통계조사 혹시 여기 그 집이 이 가계동향조사 혹시 그 표본 가구로 선정돼서 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가계동향조사를 실제 표본 가구가 되게 되면 이제 실제 저희 조사원이 찾아가서 이제 이런 앞으로 이제 가계부를 이제 작성해 주는 걸 표본 가구가 되는지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요새는 이제 맞벌이 가구도 증가하고 또 이제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이제 좀 민감해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원들이 가구를 방문했을 때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제 실제 그 표본 가구가 되는 걸 수락하더라도 이 조사 자체가 이제 매월 가계부 어떤 항목에 지출했는지를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응답 부담이 또 상당히 큽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조사하더라도 이제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제 비밀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그 응답을 좀 꺼려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통계청 조사원들이 찾아가서 이런 가구의 표본이 주기를 이제 좀 요청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사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조사 중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야 이제 통계청에서 정확한 조사가 나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가중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그 고정 바구니 물가지수 산정 방법에서 그 수량에 해당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수량이었지만 근데 실제 제품도 마찬가지고 단위들이 다 다르고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에 수량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중치라는 것을 이제 월별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서 가중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중치 합이 1000이 되도록 저희가 가중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가중치를 한번 살펴보면 가중치가 큰 품목은 전세가 62, 월세가 30.8, 휘발유 31.2, 전기료 20.5 그 정도가 되고 쌀 같은 경우에는 6.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중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소비자 물가는 이제 482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종합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를 만약에 단순 평균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그 쌀이 100%, 쌀이 10% 올랐을 때하고 만약에 휘발유가 10% 올랐을 때하고 이제 가게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쌀이 만약 가중치 6.2고 휘발유가 31이라고 하면은 거의 휘발유 가중치가 이제 휘발유의 가구에서 드는 비용이 한 5배가 많은 건데 그거를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평균하게 되면은 실제 미치는 영향이 잘 중요도에 따라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는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에 따라서 저희 개개 품목의 가중 평균을 하게 되면은 소비 지출 규모에 비례하는 영향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게 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가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가계 동향과 소비자 물가의 품목이 이제 딱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쌀 같은 항목은 워낙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가계 동향 지수에서도 이렇게 맵쌀이라는 형태로 가계 월평균 12,789원을 지출한다는 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2만 원에서 12,000원 정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계산해서 6.2가 나온 가중치를 이 물가 지수 계산에 사용하게 됩니다. 뭐 찹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감귤류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계 동향에는 감귤류를 모두 포함한 지출 비용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물가 조사할 때는 귤과 오렌지 두 가지 품목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5,200원을 이 해당되는 품목에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배분할 때는 보통 뭐 협회 자료나 이런 거래액 자료를 이용해서 10년의 거래액이 귤이 뭐 그 오렌지에 비해서 한 뭐죠? 3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 관련 통계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이 가중치를 이 3대 1의 비율로 나누어서 이 가중치를 선정해 주게 됩니다. 또 만약 가계 동향에서는 이제 버터가 뭐 82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기준에 해당되는 것보다 미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품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거는 이제 기타 관련 품목인 식용 유지 품목에 비례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가중치와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에도 뭐 이제 통계청이 뭐 약간 자의적으로 뭐 가중치를 올렸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가계 동향지에서 나오는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소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작성 살심 및 지수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보통의 이제 통계청에서는 전부 이제 이 라스파이레스 산식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시점에 개별 상품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평균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의 수량 가중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그 현재 시점이 기준 시점하고 벌어질수록 약간 그 사이에 이제 가구들이 소비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물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정 주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 가중치를 개정하고 하게 되는 이제 지수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5년 주기로 지수 기준 연도를 변경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100이 되는 수치도 5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이제 뭐 다른 통계들 좀 보시면 뭐 산업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5년마다 이제 지수가 100이 되는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지수가 100이 되는 시점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를 기회로 해서 이제 품목도 사실 이제 5년 단위로 보면 이제 어떤 품목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소비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스마트폰처럼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새롭게 상품이 나와서 많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품목이 생기게 되면 품목도 이제 5년 단위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물가조사 방법을 약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지수 작성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5년 단위로 크게 지수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최근에 이루어진 이제 5년 단위 지수 개편 때 이루어진 거를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2010년에 품목 조정을 통해 품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새로 들어간 품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서 이제 뭐 혼식고기라든지 이제 또 그때 약간 또 막걸리 열풍 같은 것들이 불었기 때문에 막걸리 그리고 오리고기 이런 것들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또 맞벌이 단독 가구가 증가해서 이제 편리성이나 간편성을 추구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밑반찬이나 이제 삼각김밥, 뭐 디지털 도우록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들이 새로 추가되었고요. 또 여가나 이제 아니면 요즘에 그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그런 세대를 반영해서 뭐 애완동물 미용료 그런 것들도 이제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료라든지 인터넷 전화료 이런 것들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수 개편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사실 지수 개편은 2010년 기준이지만 실제 그 작업에는 한 2, 3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발표는 2011년 11월에 거의 2년 후가 지난 시점에 이제 발표가 되고 그 2010년 이후 거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개정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5년 주기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개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구의 소비 구조가 빠르게 변할 경우에는 실제 이 5년도 너무 길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나 이런 쪽 외부에서도 너무 이제 5년이 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근데 실제 지수 개편은 상당히 좀 2, 3년이 걸리는 큰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제 뭐 줄여서 할 수는 없고 그 가중치만이라도 이제 한 번 더 개정하는 게 개정하자는 그런 거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제 이 가중치 개편 주기가 단축돼서 작년 12월에 한 번 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단위 지수 개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중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가지고 가중치는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 개편은 2번 이루어지지만 가중치는 4번 이루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가중치 개편의 큰 흐름은 사실 가계 소비 구조는 어떤 부분이 변화됐냐면 그때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무상보육이 많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많이 이제 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 가구의 그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가중치는 여전히 2010년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중치는 줄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요새 좀 물가가 낮다는 것이 그런 그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항목들의 이제 하락폭이 큰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가중치를 좀 실제 가구의 소비 비중이 줄어든 거에 맞춰서 줄여줬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에 나온 것처럼 가중치를 줄여줬기 때문에 이제 실제 조금 더 현실에 맞는 물가지수 작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개정해서 그래서 가중치는 지금 현재 12년 기준 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제 어떤 식으로 조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물가 지수라는 물가 조사는 실제 저희 조사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표본 조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실제 가격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면은 조금 더 많은 수의 그 표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수의 표본이 필요하지만 이게 실제 가격 흐름 변동을 살펴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좀 적은 수의 표본 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서 살펴보시면 만약에 이제 스파게티도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뭐 상점의 수준에 따라서 뭐 5,000원짜리 스파게티도 있고 뭐 거의 2만 원에 해당되는 스파게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파게티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 하느냐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상당히 많은 수의 표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만약에 밀가루가 가격이 오른다든지 인건비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제 보통 뭐 5,000원짜리 스파게티도 뭐 500원이 오르고 뭐 5,000원짜리 스파게티 경우에는 뭐 500원이 오를 수가 있고 뭐 2만 원짜리는 뭐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 뭐 2,000원도 오르고 이렇게 가격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은 수 현재 저희는 이제 모든 지방조사 품목의 경우에는 148개의 그 가격 조사를 통해서 그 가격 변동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변동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이 높고 가구들의 소비 행태에 차이가 나는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잘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실적으로 이제 지방 자치단체별로 또 지역 물가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지역 도시도 좀 많이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 소비자 물가조사에서는 이제 군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37개 주요 도시를 가구의 수 및 지역 상권의 분포를 고려하여 37개 도시를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개 도시에서 조사를 하지만 이 실제 도시에도 보면 이제 인구 수라든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같이 인구가 많은 도시 같은 경우는 11개 권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에서는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전국의 148개 권역의 가격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대상처는 실제 가격조사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대상처를 또 이제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실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뭐 상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확한 물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중성 있고 대표성이 있는 소매 점포 및 서비스 업체를 선정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 대상처를 선정할 때 이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확률 표본으로 추출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 조사 모집단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확률 표본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약간의 이제 판단이 가미된 유의 표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중성과 대표성 있는 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백화점과 할인점, 재래시장, 전문시장, 식당가 등 이 사람들이 실제 소비하는 그 상점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전국에 약 25,000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비자 품목 중에서 약간 별도의 품목이 집세가 되겠는데요. 집세는 실제 전세하고 월세를 사는 가구의 표본을 만여 개 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실제 얼만큼 월세를 내는지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서 집세라는 항목의 소비자 물가 품목의 집세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는 이제 가격 조사가 실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가격을 이제 언제 조사하는지 이런 것을 미리 결정을 해서 미리 정해진 대로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1월 물가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월 평균 물가인지 아니면 어떤 시점의 물가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할 때 상점에 가서 매일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시점에 가격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조사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 여건이나 이런 가지 수요가 이제 어떤 설이나 추석 있을 때 수요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가 월 중에도 많기 때문에 농축산물은 월 3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공업 제품이나 서비스 품목은 가격 흐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월 1회 조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특정 시점의 가격이라고 하면은 한날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저희 조사 직원들이 업무 부담상 그 특정 시점에 공업과 서비스 제품 모두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공업 제품은 중순에 한다면 서비스는 하순에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품목에 따라서 이제 조사 시점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시점 조사가 되겠지만 이제 숙박료나 이제 호텔 같이 이제 성수기하고 비성수기도 이제 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하고 비성수 가격을 그 일수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감안해서 이제 월 평균 가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 이게 하루에 조사하는 것은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하루 사이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모든 148개 권역에서 동일한 요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또 저희 시간도 하루에서도 이제 만약에 이제
뭐 6시 이제 퇴근 시간 무렵에는 그때 뭐 떨이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뭐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11시에서 뭐 3시 사이에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품목의 가격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 표본으로 선제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제 보시면 뭐 TV라는 품목이 저희 소비자 물가 품목에 있지만 실제 조사를 했을 때 TV에도 뭐 인치도 다 다르고 뭐 LCD TV도 있고 뭐 LED TV도 있고 여러 가지 규격이 상당히 많은 TV에도 그런 그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할 때는 어떤 그 가장 대중성 있는 조사 규격을 정해서 그 정해진 규격을 정해진 규격을 매월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품목은 뭐 TV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어떤 상품을 조사하는지 그 조사 규격, 뭐 상세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해서 그 제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TV 품목 중에서 어떤 규격을 조사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고 계속 가격을 조사하는 규격을 선정하게 됩니다. 또 만약 단일 조사 규격으로 가격 변동을 대표할 수 없는 경우 또 복수 규격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라면 같은 품목의 경우에는 이제 라면은 뭐 봉지라면도 있고 이제 컵라면이 있기 때문에 뭐 봉지라면에서 한 가지를 조사하고 뭐 이제 컵라면에서 한 가지를 조사하는 등 품목이 있어도 이제 규격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저희 지방청의 조사 담당 직원이 매월 현장을 나가서 직접 방문해서 면접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사하는 가격도 이제 정상적인 현금 판매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깜짝 이렇게 특정 1시간만 진행되는 세일이라든지 10개 이상을 샀을 때 적용되는 가격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봐서 조사하지 않고 정상적인 현금 판매 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81개 품목 중에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 가격을 형성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열차류라든가 항공료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교과서나 햄버거도 이런 체인점의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중앙조사 품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본청에서 이제 가격을 본청에서 조사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동일 가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수 개편 때 새로 추가된 것인데요. 사람들이 요새는 실제 이제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으로도 서적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적 화장품들 44개 품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자상거래 가격 조사도 저희 본청에서 조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상품, 이제 외식 같은 서비스 업체가 또 대표적이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실제 지방청에서 가격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품목을 조사할 때 조사 규격이 실제 동일한 조사 규격이 계속 나온다면 조사가 쉽겠지만 기간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상품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상품이 좀 더 인기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실제 조사되는 규격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조사 규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사실 그 상품이 같지 않고 품질이 다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물가조사가 정확하게 가격 흐름만 반영해주기 위해서는 이 조사 규격 변동 시에 품질 조정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질, 동량 이어야 된다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품질 조정이 정확히 이루어져야지만 정확한 물가조사가 됩니다.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IT 생산 기술이 많이 변하고 소비자의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품들이 규격이 매번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품질 조정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경우에 하고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직접 대체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새로 조사 규격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품질 차이는 없이 뭐 일부 디자인만 변경되었다든지 뭐 브랜드 명만 바뀌었을 때는 실제 상품의 품질에 차이가 없다고 봐서 이제 만약 A 브랜드를 조사하다가 이제 B 브랜드로 바뀌었을 때 그 가격 품질에 변화가 없다고 보고 A, B 브랜드 가격이 만약에 10% 차이가 난다고 하면 10% 차액을 전부 물가에 반영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그래도 상당히 뭐 좀 간단한 방법인데 만약에 뭐 세탁기 같은 경우 뭐 용량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의 이제 속도가 그 CPU 속도가 뭐 빨라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실제 품질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문가 판단법이라고 해서 해당 상품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이 변동되는 신구 가격 간의 품질 변동분을 계량화해서 그걸 뺀 가격 차이만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중량 환산법은 이제 신구 품질이 동일하고 가격과 중량이 비례적 관계에 있는 품목에 주로 사용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약간 빵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빵이나 과자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한 변화는 없었는데 이게 중량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빵이 뭐 100g짜리가 1,000원이었는데 뭐 이제 그 빵의 중량이 50g으로 이제 반이 줄었는데 이제 가격은 동일하다 하면은 실제 중량으로 환산해 봤을 때 가격의 2배가 오른 거기 때문에 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그 물가 지수에는 이제 100% 오른 걸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구 조사 구역 간에 이제 품질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도 판단이 어렵고 이 품질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 이제 품질 차이는 확실히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규격 사이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품질 차이라고 보고 실제 조사 규격을 바꿔서 가격이 변동되어 있더라도 이제 지수에는 등락률은 없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수 접속법을 많이 쓰게 되면은 실제 물가 변동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해돈입 방법이 이게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이 해돈입 방법은 가격 변동이 품질 변동과 순수 가격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품질 변동분을 제외한 가격 변동분만 지수에 반영하는 회계 분석을 이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IT 기술이 많이 발전된 기술에 따라서 이제 그 기술 품질 변화가 큰 뭐 TV나 이제 모니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능으로 이제 그 개별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성능을 이제 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성능을 뽑아보고 그 성능에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이 그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분리해서 그 실제 가격 변동분을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청에서 2005년부터 이제 해돈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TV 등은 이 해돈입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품질 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사 방법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관련된 쟁점이라고 해서 한번 이제 봐봤는데요. 좀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까 보신 대로 고정 바구니를 이용해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비자 이런 고정 바구니를 이용해서 라스파이러스 산식으로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계비 상승률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이 이제 뭐 그 실제 해외에서나 이런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의견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비 지수를 지향하는 미국에서 1996년에 있었던 미국 보스팀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90년대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계비 변화를 제대로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 재정위원회에서 이제 보스킨을 비롯한 5명의 이제 저명한 경제학자들에게 실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계의 생계비의 상승률을 반영하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보스킨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연구에 의하면은 가구 생계비 상승률을 한 연간 1.1%포인트 과대평가한다. 그러니까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이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유는, 여기서 든 이유는 처음에 이 상품 대체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이제 상품군 간에 이제 가격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인 이제 소비자라면 이제 가격이 오른 품목은 좀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내린 품목의 소비를 좀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고정 라스파이러스 한식은 그런 걸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0.4%포인트 정도가 이 정도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또 소비자들이 할인점 효과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또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은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보다는 할인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런 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 상승을 또 약간 0.1%포인트 정도 과대평가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나머지 0.6%포인트 정도는 이제 품질 조정 및 이제 신상품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물가지수가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 개선과 신제품 개발로부터 얻는 혜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상향 편의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보면 휴대전화기가 이미 대다수 미국인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물가지수에는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편익이 그만큼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과대평가된다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실 때 조금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생계비 지수를 지향한다는 것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 측면에서 이렇게 과대평가했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또 사실 이제 이 소비자 물가가 미국 이제 국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소비자 물가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 연금을 매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는 만큼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이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이 연금을 많이 붙지 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이제 연금이나 이런 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별로 관심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소비자 물가 발표하는 게 이제 체감 물가하고 너무 다르다.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은데 왜 이렇게 물가가 낮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의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체감 물가라는 것이 이제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 물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몇 가지 요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482개 품목을 전부 다 이제 그 가중 평균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개개인들은 본인들이 소비하는 품목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라든지 대학 등록금 이런 뭐 그런 비용에 민감하고 주부들은 뭐 이제 식료품이나 이런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하고 직장인들은 뭐 점심값 이런 식의 민감한 것처럼 이제 본인들 개개인이 쓰는 이제 품목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전체 평균 물가하고는 다르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단순 평균하고 비교 시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가중 평균을 사실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 자기가 소비한 품목이 10% 오르고 5% 오르면은 한 7% 정도 오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제 그 소비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 평균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단순 평균하는 경향이 있고 또 비교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주로
1년 전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뭐 물건값이 가장 쌌던 때하고 현재를 비교하거나 이제 최소한 2, 3년 사이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상승률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 저희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품질이 같다는 전제하에 그 물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생활 수준이 향상돼서 뭐 조금 중중 정도의 품질을 사용하다가 이제 고급품을 사용하게 됐을 때 그 가격 차이를 전부 물가가 상승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뭐 그 아기가 하나 더 태어나서 이제 지출이 더 증가했을 때 그것까지도 전부 이제 물가하고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심리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뭐 여러 가지 이론에서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손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제 상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 보도도 보면 이제 뭐 어떤 품목의 가격이 올랐을 때 오른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도를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휘발유 가격이 한참 2,000원이 넘었다가 요즘에 뭐 1,800원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또 물가가 하락한 품목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언론 보도에 이제 가격이 오른 품목만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좀 체감 물가도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기준 시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 시점이 고정돼 있고 또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고 뭐 좀 조금씩 달라지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보신 대로 이제 심리적 요인이나 이런 거에 주관적인 거에 때문에 체감 물가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실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을 때 그 물가 지수를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로 언론에서는 뭐 소비자 물가가 뭐 작년 12월에 작년 12월 수치를 작년 연간으로 뭐 1.3%가 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지만 그 1.3%가 나오기까지는 이제 상당히 많은 481개 품목의 개별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그 평균 대표적인 품목으로 1.3 하나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숫자의 모든 정보를 담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도 살펴보면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481개 품목을 이렇게 분류하는 기본적인 그 분류는 지출 목적별 지수가 되겠습니다. 실제 소비하는 품목의 목적에 따라 소비 목적에 따라서 뭐 식료품, 뭐 교통, 주택, 의류 등 이런 식으로 분류를 12개 대분류, 40개 중분류, 72개 소분류로 가구 입장에서의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의 영향을 파악하도록 그 하위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보통 이제 상품과 서비스들이 보통 품목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상승이 하락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또 상품 중에서도 농축수산물인지 공업제품, 전기수 가스인지 뭐 집세, 뭐 외식인지 이런 식으로 품목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품목 성질별 지수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감 물가하고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생활 물가 지수, 그러니까 체감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 물가 지수를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걸 만들 때 이제 소비자 단체 대표, 뭐 노동자 단체 대표, 언론기관 및 통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가 통계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 생필품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 물가 지수를 작성 중입니다. 그래서 뭐 식료품 63개, 피복 및 신발 11개, 교육 뭐 이런 품목으로 142개의 별도 지수가 생활 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 TV, 냉장고 등 이렇게 구입주기가 긴 품목들이 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주로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이제 실제 주부들이 자주 구입하는 그 식료품 물가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신선식품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채소류, 과실류, 생선류 등 기상 조건이나 수확량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1개 품목을 대상으로 별도로 집계한 물가 지수입니다. 특히 이런 채소류, 뭐 과실류, 생선류들은 이제 뭐 기상 조건이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업 상황이나 이제 그 생산량 등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적으로 묶어서 장박 신선식품 지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 아까 그 생활물가 지수와 신선식품 지수는 좀 체감물가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지수라고 하면은 이 나머지 두 가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좀 더 장기적인 추세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이 농산물이나 이런 뭐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수요 공급 그런 이제 그 경기와 관련된 거하고 상관없이 대외적으로 뭐 기상 여건이나 아니면 그 원유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일시적 외부 충격을 제외한 지수로서 저희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용해왔던 근원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OECD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외 품목이 많습니다. 농산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 지역 난방비 등 품목을 추가로 제외한 것이 OECD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도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지수를 볼 때 저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전월비.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는지 아니면 전년 동월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는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여도도 보시면 이제 특정 품목의 가격 변동이 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배추가 뭐 100%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배추에 대한 그 지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실제 기여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등락률과 그 가중치를 감안해서 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기여도라고 하고 기여도도 저희가 같이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도의 총합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과 같게 됩니다. 또 기여도 단위는 퍼센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가지수를 이용할 때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지수 자체는 기준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변동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가격 실제 가격 수준을 비교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울, 그러니까 지역별 지수가 따로 나오는데 이 대구 지수가 더 높기 때문에 뭐 대구의 물가가 서울보다 높다 이런 말은 잘못된 것인 잘못 사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서울의 쌀 가격이 지수가 122고 대구가 122.7로 지수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구의 쌀 가격이 서울보다 높다는 것은 아니고요. 2010년에 비했을 때 만약 2010년에 대구 가격이 더 낮던 거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얘기하는 바는 대구 가격은 2010년에 비해서 22.7%로 상승률이 좀 높았지만 실제 가격은 서울 가격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치를 보겠습니다. 이제 연평균 물가 등락률 추이입니다. 보시면 이제 2008년이 아마 그 글로벌 외환위기, 뭐 금융위기 비슷해서 이제 좀 그때 2008년이 4.7%로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마찬가지로 4.0%로 물가 상승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 있고 또 정부의 이제 무상 보육 정책 효과 등을 비롯해서 저물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1.3%로 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면 2010년 이후를 보시더라도 2010년에 3.0%가 올랐고 4.0% 이렇게 꾸준히 많은 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제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실 체감 물가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다고 느끼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뭐 2010년에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이거 뭐 해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근원물가 지수의 등락률이 조금 더 폭이 작고, 반해서 생활물가 지수는 조금 일반적으로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 지수는 특히 그 해에 따라서 그 농작물의 그 작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한 10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전월비와 전년 동월비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 동월비가 이 막대 그래프인데요. 전월비, 한 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기상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상당히 좀 변동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비는 그거에 비해서는 변동폭은 좀 하락이나 이런 건 덜하지만 이렇게 좀 추세가 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 실제 1.3%라는 수치에는 이거를 이제 전년 동월비는 1.1%였으니까 12월 수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총 지수는 1.1%, 그러니까 전월비는 여기서는 전월비가 0.1% 올랐지만 이게 2013년 12월이니까 이거는 2012년 12월에 비해서는 1.1%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지수는 1.1% 올랐지만 그 하위 분류들을 보시면 그 의류하고 신발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식료품은 내리고 주택은 3.4% 많이 오르고 이렇게 부문별로 상승률이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물가 이렇게 나눴을 때 별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 식료품이 전년 동월비가 하락한 것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다시피 작년에는 여러 가지 농작물의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식료품 부분에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1년 전에 비해서 더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 부분에 물가가 하락한 것은 요즘에 휘발유 가격,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 교통에 해당되는 이 지수도 자체도 1년 전에 비해서 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분의 이 등락률이 다 합쳐져서 총 지수 1.1%의 변동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이 부문별로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부분을 한번 추세를 보시면 식료품이 3년치가 되겠습니다. 3년치. 그러니까 2010년 말부터는 2010년, 11년과 12년에 상당히 높은 수를 상승하다가 하락 추세는 최근에 들어서 생긴 것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 전세나 월세 이런 주거 비용과 이런 난방비 등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일정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을 보시면 교통 부분이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휘발유 내지 국제 유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높았을 때는 이렇게 상승률이 높다가 최근 들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 지출 목적별 소비자들의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분류인 품목 성질별 동향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농축산물의 변동을 보시면 이것도 3년 초반에는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락하여서 이제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는 주로 이제 공공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월비, 보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내리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제 공공요금 인상됐을 때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전월비는 보이고, 전년 동월비는 이렇게 그 상승률과 이제 이거 흐름을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통 이제 개인들이 많이 쓰는 뭐 외식이라든지 뭐 미용료라든지 이런 품목들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임대료를 반영해서 꾸준하게 오르는 품목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보도자료도 보실 수가 있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저희 통계청의 코시스를 통해서 이 실제 통계는 주제별 통계 중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실제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준비한 자료나 마치고요. 물가지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김보경 과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